저는 어제 백전노장인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그 오선 의원하고 여의도에서 3시간 얘기를 했어요. 해서 그분이 사실은 이 숨겨진 우파 쪽입니다. 계속 야당에서 일을 했지만은 기상천외한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얘기를. 이 말씀도 방송 중에 제가 곁들여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볼 때에 그 한일합방 1910년도에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한일병합 뭐 그거 이상의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그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태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후에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이 얘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먼저 보고 국민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왜 내가 건국 후 76년 만에 큰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6.25 전쟁도 있었고 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76년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고종 이후로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간 바로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석을 했거든요. 야당이. 저들은 목적지가 딱 하나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저는 어제 그 백전노장인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그 오선 의원하고 여의도에서 3시간 얘기를 했어요. 해서 그분이 사실은 이 숨겨진 우파 쪽입니다. 계속 야당에서 일을 했지만은 기상천외한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얘기를. 이 말씀도 방송 중에 제가 곁들여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볼 때에 그 한일합방 1910년도에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한일병합 뭐 그거 이상의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일본한테로 나라가 넘어가는 것보다 더 큰 위기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면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뎌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 때문에 건국이 되었고 오늘까지 그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개발정신 목표를 세우라. 박정희 간단해요. 조갑재 선생님이 쓴 책 전질료 10몇 권 그거 다 안 읽어도요.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딱 요거 4가지 딱 알면 돼요. 목표를 세우라. 이게 박정희의 국정 철학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셋째, 기간을 정하라는 거야. 언제까지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해내. 안 하면 너 그만둬. 기간을 정하라. 네 번째, 5%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 때문에 세계의 6위권까지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북한의 연방제로 가버리면 나라가 이제 끝난다 이거죠. 대한민국 자체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해답이. 아니 뭐 북한이 연방제로 넘어간다 계속 경고하고 겁주고 설명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선지자가 안 되죠. 대안을 제시해야죠. 대안은 뭐냐? 딱 1000만 조직입니다. 1000만 조직. 1000만 조직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조직 되면 우리는 거꾸로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되지요. 그러면 아니 외국 학자들이 우리보다가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조지 프리드먼 박사,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의 최고의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한국의 체제로 대한민국 헌법 체제로 자유통일을 이루면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노동력 북한에는 노동력이 아주 지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응? 같은 민족. 그러니까 노동력이 중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개성공단 해봐서 알잖아요. 개성공단에 북한 애들 1명 쓰는 것이 중국 애들 10명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왜?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집약되어 있는 지금 노동력이 있어요. 노동력. 거기다가 북한에 있는 우라늄, 광산, 히토류. 아직도 인류 역사에 개방되지 않는 이 광산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불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옛날에 무슨 뭐 그런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히토류가 뭔 필요했어요? 전자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히토류 세상이 됐잖아요. 이와 같은 미래의 광산 자원이 북한에 가득히 묻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붙어져 버리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본이 붙어지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계 G2 국가로 가고 GNP가 40만 불, 50만 불.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인류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미국의 연구소나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말을 하는데 주인공인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이게 좌파 우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말이지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한심하기 그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 특별히 정치가들 보면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고 자유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잠에서 빨리 깨어나서 일어나서 1000만 조직을 결사적으로 하면 3.1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건국하는 것처럼 박정희가 그 5.16 군사혁명하는 이런 자세로 한국 교회가 딱 일어서면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